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로딩 중.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10편입니다. 와, 드디어 10편까지 왔어요. 이 LVGL 첫 삽을 뜬지 드디어 10회나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좀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 9편까지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센서 이런 거 뭐 광 센서, LED 이런 거 한번 해봤고,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온습도 센서, 가장 아두이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 DHT11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측정한 값이 ESP32로 들어갈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화면에 멋있게 LVGL로 출력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오늘 예제 1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9편에서 어제 했던 9편에서 자카 툴에 한글 적용하는 법, LVGL에 한글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모든 예제는 다 한글이 적용된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만들 것이었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이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는 제목이 나옵니다. 녹한다의 온습도 측정기, 이런 식으로 대충 하나 여기 딱 적어놓고, 그리고 차트 두 개를 여기다가 좌우로 넣을 건데 아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요렇게 딱 생긴 거도 아크 1, 아크 2 놓고 온도랑 습도 값에 따라서 이 바늘이 이 인디케이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 가운데 온도 몇 도, 습도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런 모양을 LVGL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이 예제 1번인 것입니다.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1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아직 3등은 저기서 뛰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 좀 기다리다가 오시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김베디드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 후원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일단 예제 1번을 띄워놓고 한번 출발하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5번 핀에다가 달겠습니다. ESP32에 5번 핀에 온습도 센서 DHT11을 연결하고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아크 위젯을 활용해서 시각화하시오. 요런 예제가 되겠고요. 요거를 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에 대해서 뭐 바로 지금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제 1을 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 복습해보기.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오늘 이 영상을 처음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만약에 이 예제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접근 방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보는 거예요. 모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3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3등으로 빡 들어오시면서 이제 진급까지 딱 하시면서 녹한다 군단의 정식 멤버가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카 툴에 녹한다가 최초로 업로드해둔 템플릿 코드를 자카 툴이 아니구나. 자, VS 코드에 녹한다가 최초로 업로드해둔, 여기서 최초라는 말은 제가 원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이그젠플의 제일 첫 번째가 시작할 때 업로드해둔
템플릿 예제를 로드한다. 지금 템플릿 예제는 3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VS 코드에 가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ILI9341 노터치라는 프로젝트 제가 업로드 해뒀습니다. ILI9341인데 터치가 안 되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GC9A01이라는 프로젝트는 동그란 LCD. 그리고 ILI9341 터치는 터치가 되는 ILI9341 이렇게 3개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정전식 터치랑 7인치 정전식 터치 2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하여간 자기 목적에 맞는 거를 VS 코드의 프로젝트 딱 추가해놓고, 그리고 2번 자카 툴에서 내가 원하는 UI를 구성한다. 한글은 이때 적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막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VS 코드에 UI 폴더에 내가 원하는 자카 툴에서 출력한 UI 파일을 원래 있던 거 삭제하고 추가한다. 원래 있던 거 밀고 그 자리에다가 바꿔 끼운다는, 그러니까 바꿔 끼운다, 바꿔 끼운다,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목적에 맞게 ESP32 코드를 작성한다. 5번 업로드한다. 요런 절차를 지금 따르면 되겠죠. 요 절차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 적어놨던 거를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이전에 목적에 맞게 ESP32 코드를 작성한다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센서나 뭐 모터 등을 연결한다.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겠죠. 뭐가 연결해야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온습도 센서를 ESP32에 연결을 해두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온습도 센서는 여기 있고요. 지금 6월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덥네요. 이 녹한다가 더위에 약해가지고요. 한여름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막 방송하면서 헛소리를 막 하든지, 아니면 약간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아, 제가 더위를 먹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핀 배열이 항상 제가 말하는 거랑 동일하지 않으니까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보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적혀 있는 걸 보고 연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VCC라고 적혀 있고 데이터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GN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막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VCC는 ESP32에 3V3에 연결합니다. 3.3V. 그리고 데이터는 5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D5라고 된 데 꽂으면 되고, GND는 GND라고 적힌 데 아무데나 꽂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3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딱 꽂아주시고, 자, 요런 느낌으로 딱 꽂겠습니다. 요 딱 꽂고, 여기가 GND, 그리고 여기가 3.3V, 가운데 핀이 5번 핀. 지금 이 보라색깔 핀이 신호선이에요. 쭉 가서 5번 핀에다가 딱 꽂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 끝났죠. 그러면 여기 방금 필요에 따라 센서 연결하는 거 지금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템플릿 예제는 이미 저는 로드가 돼 있고요. 자카 툴에서 원하는 UI를 구성한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거는 어제 했던 거니까 지우고요. 여기 이제 제목을 적겠습니다. 제목은 녹한다의 온습도 센서. 센서, 센자가 안 적히는, 이 센서 중요한데. 온습도 센서 측정기. 또 측자가 안 적히네요. 온습도 센서,
측정기와 유사한 단어가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온습도 센서, 뷰어. 뷰어도 좀 이상하구나. 온습도 센서, 측정이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좋은 단어가 없군요. 온습도 센서, 시스템 하겠습니다. 시스템. 또 템자는 적히네요. 템자가 적히면서 측자가 안 찍히면 어떡합니까? 온습도 센서 감지. 감지 시스템 좋네요. 감지 시스템. 온습도 감지 시스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아크 두 개를 잡아 넣을 거예요. 요렇게. 근데 두 개가 이게 통통해가지고 좀 잘 안 들어가네요. 두 개를 열라니까, 이 너무 좀 꽉 끼잖아요. 그죠? 이 사이즈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130 곱하기 130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0, 130. 딱 들어갔죠? 그리고 요 정도 높이를 요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22. 얘가 마이너스 77이니까 얘는 77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된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이 왼쪽은 온도, 오른쪽은 습도 할 건데요. 온도는 기본적인 이 차트를 빨간 색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컬러를 바꾸는 부분을 찾아다가 뭐 바꾸면 되겠죠. 인디케이터에 봇 아웃라인일까? 막 눌러보면서 저 바뀌는 거를 찾으면 돼요. 노브 인디케이터의 백그라운드. 왜 안 바뀌죠? 이건 아니다, 그죠? 이건 확실히 아니고, 이거는 저 위젯의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는 저 노브의 색깔이네요. 자, 노브는 요 이제 시뻘건 색깔로 딱 해주고, 요게 이제 인디케이터니까, 왜 안 바뀌죠? 볼더 한번 해볼까? 볼더 아니고, 섀도우 아니고, 블렌드. 아크네요. 아크가 색깔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요 아크를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요거는 습도, 요거는 온도, 요렇게 하도록 하죠. 이제 가운데 값이 몇 도인지를 출력을 할 거니까 저 라벨을 여기다가 딱 두고 온도, 온도라고 쓰면 지금 여기 한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텍스트 누르고 폰트 지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딱 한글 폰트 딱 해줘. 온도 딱, 그리고 카피 딱 해서 여기 습도, 좌표를 맞추겠습니다. 마이너스 77에 0, 77에 0. 명스기님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나 인사를 두 번 한다면 약간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요 온도 값은 여기 온도 해가지고 띄워도 되지만, 그러면 항상 쓸데없는 온도라는 한글이 그 대입이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값만 띄울 수 있게 라벨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네요. 딱 여기다 온도 값은 여기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값이 없으니까 땡도시 이렇게 넣겠습니다. 땡도시. 이거는 단위가 습도는 퍼센트니까 땡땡점 땡땡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얘는 땡땡점 빼기 빼기 점 빼기 빼기 도시, 빼기 빼기 점 빼기 빼기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은 초기 값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띄워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터치 스크린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이 있으면 이벤트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화면은 출력 전용이지 눌러가지고 제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는 필요 없더라.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자카툴에서 내가 원하는 UI를 구성한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3번. 원래 있던 UI를 빼고 요 UI를 바꾸게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UI는 지금 원하는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 안에 UI 안에 src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싹 다 지우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ui.h까지지 요 아래쪽에 있는 ui.h까지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선택하고 시원하게 밀고, 자, 삭제되는 동안에 자카툴에서 UI 파일을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럼 익스포트된 파일이 지정된 경로 어딘가로 저장이 될 건데, 그건 뭐 본인이 지정해 놓은 어떤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들어가가지고 요 파일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요렇게 요 src 요 안에다가 투척 하면 다시 딱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 코드는 어제 제가 뭐 해놨던 뭔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좀 시키겠습니다.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고, 자, 지금은 애초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이 상태의 예제가 초반 예제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자, 딱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그럼 저 위에 셋업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역이라고 메모해 놓은 위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필요한 것들을 전역 위치에다가 적으십시오 하면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샵 define DHT11. 이거 같은 경우는 맞다. 저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지금 우리 해야 될 거는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지금 온습도 센서는 쓸 수가 있는 거지. 없으면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 라이브러리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플랫폼 IO 요 개미 대가리 모양 눌러주시고, 오픈 요 PIO 홈이라는 거예요. 이 VS 코드에서 아두이노 플랫폼 쪽을 관장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탭 선택하시고 여기에 DHT11 검색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 본체는 이거예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근데 이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와 종속 관계,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가 있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A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A라는 라이브러리가 뭔지는 모르겠어. 뭔가 있는데 B라는 라이브러리가 A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B라는 라이브러리가 구현이 되고, C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C라는 라이브러리는 B에 있는 기능도 쓰고 A에 있는 기능도 썼다라고 할 때 B는 A와 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A가 없으면 B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B에 있는 코드는 A에 없어요. A가 있어야 B 기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B는 반드시 A가 필요하고 디펜던시, 디펜던시를 뭐가 우리말로 뭐라 하죠?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B는 A와 의존적인 관계. A는 지 혼자서 돌아가도 상관없는데 B는 A가 없으면 안 돼. C는 B랑 A랑 둘 다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B랑 A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된 거는 여기 DHT 센서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왜 이거 바로 안 나오지? 에이다 프로 그걸 건데 DHT까지만 쳐볼게요. DHT. 여기 있네요. 에이다 프로 유니파이드 센서라는 라이브러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DHT 센서 라이브러리가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요거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Add to project. 지금 프로젝트는
ILI 9341의 터치 요 프로젝트죠. 정확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add 추가.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여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다 그 얘기고, 이제 끄고 다시 뒤로 가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 인스톨 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두 개가 다 설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add. 자, 됐고요.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가 펼치고 있는 페이지가 DHT 테스터라는 이그젠플을 열어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를 지금 ESP32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싹 카피해서 제가 메모장에 갖다 놓고 어떻게 갖다 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끄고, 자, 먼저 여기에 복사해서 가져와야 될 게 4개가 있어요. 자, dht.h 필요하죠. 가지고 옵니다. 참고로 include 뒤에는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요. 문법적인 것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센서가 몇 번 핀에 연결됐냐 하는 거를 정의를 해 놓은 건데요. 저 5번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기억하시죠? 5번 핀. 그리고 여기 있는 3개는 센서 종류가 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DHT11, 22, 21 총 3종류가 있는데 저는 11이니까 요거 가져가서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뭔지 의문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라이브러리 쓰려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4개를 딱 전역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셋업에 DHT 비긴을 넣어줘야 돼요. DHT 비긴 셋업 위치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루프에서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UI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초 간격으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다는데, 여기 1000m초 간격으로 라고 할 때 제가 딜레이 1000 이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쓰면 안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래쪽에 LV 타이머 핸들러라고 된 이거 LVGL 내부 함수입니다. 저 함수가 루프에서 계속 호출이 이루어져야 UI에 그 변화가 생겨요. 얘가 호출이 안 되면 UI는 멈춰 있습니다. 호출될 때마다 변화되는 상황을 감지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업데이트하는 인터벌에 1000ms를 넣어주게 되면 1초마다 최소 1000ms마다 UI의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타이머 핸들러라는 게 딜레이 1000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딜레이 1000m초 간격으로 라는 부분이 여기 LV 타이머 핸들러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쓰는 코드가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딜레이 1000이라는 것 대신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저 위에 전역 자리에다가 unsigned long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unsigned long main t, 항상 변수 이름은 main t로 할 거예요. 0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요거는 시간을 저장할 변수기 때문에 밀리스 함수의 반환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unsigned long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변수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자, if 밀리스 빼기 main t가 1000보다 크다면 main t에 밀리스를 대입한다. 아주 관용 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구문은 아래쪽에 있는 LV 타이머 핸들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요 조건문은 저기 적혀있는 1000m초마다 한 번씩 딱딱딱딱 실행되는 조건문이 됩니다. 됐죠? 요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다라는 코드를 잡아넣을 건데, 그거는 라이브러리 코드 쓰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는 좀 쓸데없는 구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온도는 요겁니다. 플로트 t 이꼴 랄랄랄라 된 거, 온도를 측정한다 하는 코드고, 자, 요게 습도를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온도와 습도 측정해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저 화면에다가 출력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됐고. 자, 그럼 이제 어디다가 출력해야 될지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온도는 라벨 4고 습도는 라벨 5고 라벨 4, 5고, 그리고 아크는 온도는 1이고 습도는 그 2고. 그렇죠. 여기 맞게. 자, 그러면 저 아크의 값을 바꾸는 함수와 라벨의 값을 바꾸는 함수를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각 위젯에 제 예전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먼저 라벨부터 출발할게요. 라벨의 값을 LVGL 위젯에 값을 변화시켜 주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되겠는가? 자, 이 코드 쓰면 되겠습니다. 싹 가지고 와서 일단 메모해 두고요. 자, 요거 하나 쓰고, 그리고 아크의 값을 바꾸려면 여기네요. 아크 set value 요 가지고 가서 잡아 넣습니다. 그럼 지금 라벨하고 아크의 이름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벨 4, 5인데 그 이름은 정확히 어디 들어있냐면 가져온 UI 파일에 UIC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죠. 라벨 4번, 라벨 5번, 그리고 아크 1번, 2번, 그리고 아크 1번하고 라벨 4번이 한 세트, 아크 2번하고 라벨 5번이 한 세트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됐죠? 그럼 여기가 온도, 여기가 습도가 출력될 위치니까 여기 T가 들어가면 되겠죠. T, 여기는 H, 그리고 여기는 값이 출력되는 형식인데 이게 %D가 되면 곤란하죠. 이거 저 C 언어 할 적에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죠. 프린트 F 할 때 %D는 정수 int 출력할 때 %D 쓰고, 캐릭터는 %C 쓰고, 문자열은 %S 쓰고, 실수형인 플로트는 %F라고 써야 되는 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모른다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F. 플로트 데이터는 %F로 써야 되고, 요 뒤에 15.11 이런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될 수 있는데 15.11을 %D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점이 날아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출력하는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 소수점 6개짜리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 %D에 점이라고 찍으면 소수점 2개짜리까지 출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온도, 여기에 습도 H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 한 줄 여기 조그맣게 메모해둘게요. 플로트 데이터를 출력하되 소수점 2개짜리까지 출력한다. %.2F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던 내역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파일 되는 동안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아 맞다. 이 여기 범위를 지정을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대로 둬도 상관없겠네요. 0에서 100, 0도에서부터 100도 사이고 습도는 어차피 0에서부터 100 퍼센테이지니까 뭐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내가 온도라는 거는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습도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온도는 마이너스까지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뭐 2, 30 정도까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겠네요. 정밀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 이거 컴파일 될 동안에 살짝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요. 옆방에 가서 잠깐 시원하게 방구 한번 끼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안 됐네. 됐다. firmware.elf라는 저게 나왔다. 그럼 이제 컴파일 다 됐다고 보면 돼요. 이제 업로드. 왜 왜 이상한 값이 나오지? 잠시만요. 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온습도 센서 있잖아요. 얘가 조금 좀 접촉 이게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측정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정확히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화면에 띄우든가 말든가 하니까 요래 해가지고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T 프린트 ln 뭐지? 다 해줬는데 5번 11 아마 이 값이 NAN이라고 나올 거예요. NAN이라는 거는 값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됐다는 건데 not a number 줄여가지고 NAN이라 그러는데요. 온습도 센서가 값 측정에 실패하면 NAN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니까 그런 경우 요 NAN은 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온도와 습도가 잘 측정이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NAN 나오고 있죠. 그럼 요거를 근데 왜 저번부터 이렇지? 다 맞는데? 됐다.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제 온습도 센서가 살짝 고장이 났어요. 또 NAN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가만히 둬야 되겠네. 가만히. 아이, 몇 번 나오다가 또. 이제 된 것 같죠? 이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 아, 야, 요게 나오니까 좀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스톱 모니터링 하고, 자, 요 주소 풀겠습니다. 온습도 센서가 계속 좀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여기 새 거 있거든요. 새 걸로 교체할 건데, 지금은 또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새 거 뜯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업로드하는 이 예제는 라이브러리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작동 안 되는 거니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소프트 센서 라이브러리. 차트는 움직이는데 여기 라벨은 안 움직이네요. 아, 그러면 이 라벨은요, 애초에 이 %F가 작동이 안 되는 형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요 위에서 미리 변환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좋아, 그러면. 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스트링 마이 템프는 먼저 온도 값을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방법론도 좀 알려드렸었는데, 자, T 됐죠. 그리고 요거를 문자 자체를 라벨에 바꾸는 함수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방금 제가 쓰려고 했던 이 함수는 %d 밖에 안 되는 것 같네. %f는 조금 전에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대로 써가지고 라벨 포에다가 요 마이 템프를 잡아 넣는데 이렇게 하면 또 타입이 안 맞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캐릭터 배열이 들어가는 자리고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니까 .c str 요거 함수 호출해주면 여기 맞는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럼 습도도 똑같이 요거 쓰지 말고 my humidity 습도는 h가 딱 들어가서 my humi가 바뀌어서 5번에 들어간다. 그럼 지금 요 스트링 h라고 하는 거는 기본 설정이 소수점 둘째 짜리입니다.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유지하고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값이 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측정이 되지? 자, 또 NAN이잖아. 저 온도 센서 그냥 바꾸겠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야 되겠다. 미련 가지지 말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뭔가 잘 안 된다. 그거만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 바꿔 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새 거 바꿔 꼈는데요. 왜 안 되지? 혹시 LVGL 코드에 영향을 받는 건가? 그러면 이게 ESP3이에요. (5번) 핀이 약간 좀 5번 핀이 약간 변수가 많은 핀이니까 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번에서 좀
덴저러스 안 한 핀이 21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1번. 자, 21번 핀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두이노처럼 ESP32는 아무 핀에다가 뭐 꽂아가 되는 게 아니라 꽂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다른 핀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용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뭐가 잘 되는 핀이고 뭐가 잘 안 되는 핀이냐?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실험적으로 지금은 5번 핀은 방금 새 온습도 센서를 꽂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그 LVGL 쪽이 온습도 센서 측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프라블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연결하는 핀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언제 되죠? 완벽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 하여간 지금은 됩니다. 자, 지금은 되는데 그 결과가 또 지금 NAN 나왔네. 이게 되게 민감하네. 잠시만. 지금 또 NAN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 시리얼 모니터 보시면요. 이 경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NAN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요렇게 해버리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좋아.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원래 제가 아까 가지고 왔던 라이브러리 코드에 보면 이것에 대한 예외 처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H가 is NAN이거나 T가 NAN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NAN이라면 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거니까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딱 이미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한번 응용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측정을 딱 했다. 만약에 is NAN, T가 NAN이고 그리고 is NAN, H가 둘 중에 하나가 NAN이라면 지금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거니까 얘도 NAN 하지 않으면서 얘도 NAN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규칙 그거죠. 둘 다 정확히 측정이 된 거죠. 그럼 그때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혹시나 측정 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else로 빠지겠죠. 측정 실패 이렇게 한번 해둬볼게요. 그럼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온습도 센서 제가 STM32 관련한 거 하면서 로우 레벨로 온습도 센서의 값을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생각보다 순탄치가 않거든요. 내부에 딜레이가 걸리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LVGL 관련한 어떤 코드하고 좀 짬뽕이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AN 하지 않을 때만 값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1초 간격으로 온도값이 보장이 되지는 않으니 이거를 한 500ms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하다 보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넣어보죠. 이 뭔가 좀 찝찝한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온습도 센서 자체의 고장이라 하기에는 새 걸로 바꿔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내부에 뭔가 충돌이 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게 올바른 진단 방법인 것 같네요. 부루스리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범준님께서 녹한다 군단의 참모총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오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참모총장이 되신 겁니다. 이제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죠. 자, 측정 실패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이거 참 이 궁합이 좀 잘 아니면 이거 점퍼 케이블을 한번 바꿔볼까?
이 또 온습도 센서가 상당히 녹한다의 말을 안 듣고 있는데요. 21번. 아, 점퍼 케이블이 불량이었네요. 아주 잘 되는데. 아주 잘 되는데, 그죠? 아, 그럼 앞에 했던 말 다 정정하겠습니다. 아, 점퍼 케이블이 약간 내부에 이렇게 접촉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하고, 근데 이 코드 자체가 뭐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1초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출력을 하겠다. 예제 1번 최종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황당하네. 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써야 되겠죠. PCB 기판을 이렇게 만들어 온소토 센서도 여기 박아 넣어가지고 그 접촉 불량이 나지 않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요. 빵판에다가 꽂아다 쓰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찰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예제 1번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습도 센서의 측정 값을 온도, 습도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는 예제였어요. 이 또 왜 이러냐? 요 USB 선이 땡길리니까 그렇구나. 자. 왜 이래? 자. 자, 가만히 두고 할게요. 얘가 USB 선이 여기 달려 있는 게 들면 이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이게 또 리셋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 이게 왜 이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업 환경이 안 좋죠? 잠깐만요. 얘는 또 왜 두 개가 열려 있냐? 이거 왜 두 개가 생겼죠? 왜 생겼어요, 이거는? 잘 되다가 또, 잘 되다가, 그죠? 오늘, 녹한다가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매 눈을 뜨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빵판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뭔가 지금 뭐 접촉 불량이 막 발생하면서 리셋도 되고 값도 안 나오고 그런데요. 지금 정확하게 값이 다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온습도 센서 측정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제 1번이었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저장하도록 하죠. 또 딱 방심하니까 측정 실패 두 번 나와주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 마무리된 걸로 그냥 간주하겠습니다. 잠시만 왜 계속 잠깐만요. 좀 이상한 지금 제 ESP32 보드가 재부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지?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되죠? 잘 되는 걸로 그냥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보자. 코드 잡아놓고 루프에 이거 잡아놓고 셋업에 이거 잡아놓고
ESP32용 온소프트 센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나요? 왜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가 못하지? 하여간 지금 조금 물음표 상태입니다. 약간 조금 좀 찝찝한 결과물이긴 한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얼른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녹한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얼른 빼버리고, 온수도 센서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아직 저장이 덜 됐구나. 메인 코드, 풀 코드 저장하고요. 여기다가 이그젠플 1의 메인 코드, 여기 UI. 자, 그 다음 예제는 약간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좀 쉬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소터 센서 때문에 애먹었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바로 서버모터로 넘어갈까? 서버모터 이것도 잘 될까 좀 의문스럽네요. 어쩌면 전원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건 아니려나. 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서버모터를 딱 ESP32에 달아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 감압식 터치 같은 경우는 스크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탁탁탁탁 이렇게 눌리는 동작밖에 안 되니까 쓸어 올려서 서버모터 각도를 바꾸겠다 이런 거는 정전식 터치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증가, 감소입니다. 각도가 이거 누르면 각도가 10도씩 올라가는 걸로 하고, 요거는 10도씩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현재 각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80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이쪽에는 제목, 녹한다의 서버모터 제어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UI는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고, 연결은 똑같이 21번 핀에다가 할까? 이것도 선이 3개가 있거든요. 오렌지 색깔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고 갈색 선이 있습니다. 오갈빨. 오렌지 색깔 선이 신호선이니까 요거를 21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은 5V, 이거는 5V에 연결할게요. 이거는 전원 공급해 주는 거니까. 갈색 선은 마이너스 GND. 그리고 ESP32의 5V 핀은 5V라고 안 써져 있어요. V인이라고 써진 핀이 있거든요. 5V입니다. 이거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지식은, 저도 이거 제어를 안 해봐가지고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ESP32의 그 서버모터, 그러니까 원래 아두이노 서버모터 제어하는 함수가, 라이브러리가 ESP32에서는 안 되니까요. 별도의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설치했던 온스토 센서 라이브러리는 지울 거고, 그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V인입니다. 그리고 신호선 21번 뿅 꽂아주고, 잘 될라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UI부터 만듭시다. 싹싹 지우고
아크 지우고 그럼 이제 라벨 2 요 자리에 현재 각도 딱 하고, 현재 각도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출력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원라인 모드 되죠? 한 줄로 하는 거 원라인 모드. 딱 여기 이제 출력할 칸이란 얘기고, 여기에 초기값 0이고요. 플레이스 홀더 필요 없고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 2개. 이렇게 딱 대칭으로 해가지고 요 버튼 위에 들어갈 라벨은 요래 딱 해가지고 요 포개 놓으면 되겠죠. 각도 감소, 왜 소자가 안 적히냐. 감소. 이거는 증가. 플러스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화면은 이게 다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 1이 각도 값이 출력이 돼야 할 위치고, 감소하고 증가가 버튼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벤트 설정을 해가지고 가상의 함수 붙여주고, 나중에 UI 파일 ESP VS 코드에 붙인 다음에 그 함수 호출될 자리에다가 서버모터 각도 증가하는 코드를 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 만들겠습니다. 자, add 이벤트. 이거 클릭하면 call 펑션 함수 호출한다. 함수 이름은 의미 없습니다. 자, 녹한다 1. 그리고 요거 누르면 녹한다 2. 이 함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의미 없다라고 했어요. 됐고, 그러면 UI 다 됐죠. 익스포트 하고 바꿔 끼겠습니다. 덥다. 벌써 이 내부 온도가 28도예요. 밖에는 시원한데요. 요 안에 이 지금 노트북이 발산하는 이 열기 엄청납니다. 더워 죽겠어요. 자, 이제 라이브러리 쪽 하러 가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들어가 가지고요. 좀 전에 설치해 놨던 그 인스톨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인스톨드에 어디냐? 방금 설치했던 온습도 센서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딨냐면, 필요 없는 거는 좀 이렇게 접고, 여기 있죠. 터치에 요거 2개 설치했었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은 온습도 센서 안 쓰니까. uninstall. 다 지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거 검색을 하러 가야 되겠네요. 레지스터리 들어가가지고 ESP32 서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면 그냥 그 PWM 신호 가지고 제어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코드가 복잡하니까 그냥 라이브러리 이거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SP32 서버 보이죠? 사용하는 방법은 그 아두이노 거하고 똑같은데, 얘가 있어야 그게 똑같은 모양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dd 프로젝트. 뭐가 이렇게 많냐? 터치 여기 있네. add. 문제는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거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같이. 자, 예시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윕 이거 보면 되겠어. 스윕 쭉 예제 코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쓰는 긴가를 볼 건데, 자, 요거는 주석이니까 뭐 필요 없는 얘기일 거고요. 요거 있어야 되네요. ESP32 서버 H. 자, 전역 위치에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 됐죠? 그러고 마이 서버 필요하고요. 그러고 어태치 함수가 어디 아마 있을 건데, 보자. recommended pwm gpio 21부터 23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저 지금 21번에 연결해 놨으니까 적합한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메모해 놓은 거를 잘 보는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이거는 뭐죠? 제가 기본으로 본 예제에는 이런 거를 안 썼으니까 얘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저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두이노의 서버모터 보면 어태치라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태치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값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1000에서부터 2000. 잠깐만요. 1000에서부터 2000. 맞는 것 같다. 1500이 90도, 1000이 0도, 2000이 180도. 아마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서버모터 핀이 21번에다가 저는 연결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어태치 핀. 왜? 디파인 해놨는데 왜 언디파인이라고 되어있죠? 뭐지? 자, 됐고. 그럼 서버모터 돌리기 위한 함수가 서버라이트, 여기에다가 각도값을 입력을 해주면 0에서부터 180도 각도값 입력해주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몰라, 그냥 2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LVGL 없이 일단은 서버모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골격이 메인 키도 지웠구나. unsigned wrong main key 다시 만들어주고요. 이 골격이 100ml초마다 한 번씩 따다다다 호출될 건데, 0에서부터 180도까지 갔다가 180도에서 0도까지 갔다가 이 동작을 반복 수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역적인 각도 값이 있어야 되니까 int pose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pose 됐죠? 그럼 여기서 pose가 100m초 간격으로 하나씩 올라가고요. 이렇게 하려면 디렉션도 있어야 되구나. 이거 테스트 해보기가 좀 만만치가 않네. 그냥 시리얼 입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리얼 입력으로.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제가 시리얼 입력으로 뭔가를 보내줬다 이 말이죠. 자, 캐릭터 한 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0이면 90도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이면 0도로 가는 걸로. 처음에 부팅됐을 때는 어태치하고 0도로 가는 걸로 할게요. 됐죠? 초기 값 0도. 그리고 제가 0이라는 값을 보내주면 90도로 가고, 반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을 입력하면 90도로 이동하고, 이게 된다면 터치해가지고 이제 제어되는 걸로 갈아타도록 할게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는 서버모터 제어하는 그 UI가 떠 있겠지만 작동되지는 않을 테고, 시리얼 입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나네. 왜 에러 나죠? 그러면 결국 이거 서브모터 제어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네요. 이 라이브러리 안 되잖아요, 이거. 참.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 지금 서브모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중에 서브모터 제어하는 코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괜한 주제를 지금 꺼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아니면 빠르게 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니까요. 제가 빠르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ESP32 서버. 이거 맞는데? 라이브러리가 이게 아닌가? 라이브러리가 이게 아닐 수도 있나 보네요. 제가 엉뚱한 거를 설치를 한 것 같기도. ESP32 서버. 아이,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예제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요. 이거는, 왜냐면, ESP32에서 서버 컨트롤하는 코드가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걸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저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어디 꿈쳐놓은 코드가 있었는데 어디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고 안 되겠으면 이거 없애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쓸데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깔끔하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요거 하지 말고 서버모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살짝 지금 짜증이 올랐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당연히 작동될 줄 알고 저는 이 예제를 꺼냈는데 한 번 더 컴파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게 없다. 그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 한번 해보냐면 그러면 또 오늘 방송 분량이 좀 딸릴 수도 있겠습니다. 모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터를 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릴레이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저 요새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릴레이를 1채널 릴레이가 다른데 쓰고 있어가지고 재고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4채널 릴레이를 1채널 릴레이처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4채널 릴레이를 잠깐만요. 저기 가서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할 예제는 뭐냐면 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DC 모터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릴레이 제어하는 거는 우리 ESP32 입장에서는 LED 컨트롤 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LED 대신에 이게 연결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먼저 예제를 LED 제어하는 예제를 먼저 만들고 LED 대신에 이걸 바꿔 끼면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그거 이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우리 대부분 저 아두이노용으로 구입하는 릴레이 있거든요. 한 개짜리. 요게 한 개 있는 거. 1채널 릴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하이 레벨 트리거입니다. 하이 레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2채널 이상은 전부 다 로우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차이가 뭐냐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로우 레벨이거든요. 하이 레벨 트리거는요. ESP32가 얘한테 로우 신호를 주면 그 릴레이 오프입니다. 그리고 하이 신호를 주면 릴레이가 온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로우 레벨은 반대입니다. 하이 신호를 줬을 때 오프가 되고 로우 신호를 줬을 때 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아두이노나 ESP32나 GPIO 있죠. GPIO 있죠. 디지털 핀. 예를 들어 5번 핀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릴레이를 하나 연결을 해놨는데 ESP32를 껐다가 딱 켰어요. 그럼 이 핀의 초기 상태가 뭐냐고 하면 로우입니다. 항상 로우인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5번 핀에다가 딱 꽂아놨잖아요. 로우 신호일 때 릴레이가 개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모터 같은 게 여기 달려있더라. 그러면 로우 신호의 모터가 작동이 되는 거니까 켜자마자 모터가 빙 하고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동이 됐을 때가 하이일 때 작동이 되기를 그러니까 뭔가 ESP32가 초기 상태에는 릴레이가 꺼지는 걸 희망을 하고 뭔가 신호를 줬을 때에 켜지기를 희망을 한다면 딱 부팅 됐을 때에 이 디지털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고 출발을 해야 릴레이가 오프 상태가 된다. 아니면 접점을 반대로 끼우면 되는데 그러면 쓸데없이 항상 릴레이가 켜져 있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 전류가 낭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간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LED 관점에서 보자면 ESP32가 딱 켜졌을 때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켜져라 라고 누르면 LED가 꺼져야 되고 꺼져라 라고 누르면 LED가 켜져야 반대 방식으로 돌아가야 이 녀석을 제어하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깔끔하게 우리 서버모터는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삭제. 라이브러리도 깔끔하게 지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지도 않은 거를 올려놔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아니면 제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만드신 분에게는 미안합니다. 제작자분들을 존중을 해드려야죠. 삭제 딱 하고. 그럼 지금 예제를 2단계를 거쳐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들 예제는 예제 2번
스크린에 버튼 두 개를 두고 이거 그냥 최종 예제로 하되 중간 두 단계를 건너뛸게요. 스크린에 버튼 두 개를 두고 21번 핀에 연결된 릴레이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온오프 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21번으로 바꿨으니까. 자, 그럼 화면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화면은 이거랑 유사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출력되는 값이 현재 각도가 아니라 현재 모터 상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단어는 켜짐, 꺼짐인데 기본 상태는 꺼짐. 한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 켜짐. 온이고 요거는 꺼짐. 됐죠? 요거는 녹한다의 모터 제어 시스템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한글이 잘 안 들어가죠? 녹한다의 모터 제어 시스템. UI 출력하고 바꿔 끼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될 수가 없는 예제이기 때문에 100%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신호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할 거니까요. 왜 이러냐. 그거를 잘 캐치를 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이게 왜 빨간 줄이죠? 이게 왜 빨간 줄 꼬였지? 이제 방금 설치했으니까. 자, 그러면 21번 핀에다가 LED를 하나 달겠습니다. LED 뭐 어떻게 달고 하는 그 시시콜콜한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앞으로 릴레이로 치환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유익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잠깐만, 왜 계속 빨간 불 들어와 있지? 오늘 전반적으로 방송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LED는 21번 핀. 그리고 LED 반대쪽은 그라운드. 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컴파일 버튼을 눌러놨는데요. 이거 왜 컴파일을 또 새로 하죠? 저 황당하네. 라이브러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다음 얘 컴파일 하라고 두고 지금 필요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UI.c에 가서 이거 지금 돌아가는 중에 이거 막 해도 되려나? 이거 되고 있는 거 취소하면 되려나? 되네. 자, 취소하고요. UI.c에 함수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저녁 자리에. 자, 지금 이 버튼이 정지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작동 버튼이에요. 그럼 21번 핀에 모터가 연결됐으니까 샵 define 릴레이라고 하죠. 자, 릴레이가 21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핀의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셋업으로 가서 핀 모드. 자, 릴레이가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녹한다가 가진 릴레이는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하이이다. 그러니까 켜자마자 신호가 로우인 상태로 출발을 하니까 디지털 라이트 요 릴레이에다가 하이 신호를 임의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꺼짐 상태로 출발하겠죠. 그럼 지금 LED는 켜지겠죠. 그리고 신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가 정지 버튼일 때는 하이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 하이가 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한테는. 그리고 켜짐일 때는 로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저 LED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잡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널 한 개만 사용하지만 4채널을 다 쓸 경우에는 다 이렇게 GPIO에 연결해가지고 한 개를 4개로 확장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컴파일 닫을 때까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는 뭐하지? 제가 가지고 온 소재가 이제 몇 개 없거든. 아, 모스펫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아, 근데 맞다. 모스펫 하려면 얘도 그게 LED 밝기 제어는 했었구나. 아, 좋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네요. 이거 한 다음에는 DC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잠시 묻어두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해두겠습니다. 초음파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좀 RTOS나 그런 걸 안 쓰면 좀 부적합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 좀 LVGL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출력 전용으로만 쓴다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터치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른 터치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쉬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김베디드님의 의견을 받아서. 아, 계속 옵션이 붙네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속 뭐 레이더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어렵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는 단순히 값만 출력하는 거면 괜찮은데 뭐 레이더 모양으로 한다, 그런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제 라이브 방송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LED가 딱 켜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켜짐을 누른다. 그럼 LED가 꺼지는 거고, 꺼짐을 누른다. LED가 켜지는 거 보이죠? 아,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제 로우 레벨 트리거를 작동시키기 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 LED래. 저 릴레이에 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VCC고 여기 GND입니다. 릴레이에 들어가는 전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IN1, 1, 2, 3, 4입니다. 릴레이 4개의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 쪽인데요. 요거는 지금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핀만 쓰면 되는데, VCCP는 ESP32에 Vin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버모터에서 안내해드렸듯이 5V입니다. 5V. GND는 마이너스고, 여기 IN1이라고 된 핀이 요 녹색선 보이죠? ESP32의 21번 핀이 요 녹색선인데, 요 자리에 똑같이 요거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꽂아 보겠습니다. 녹색선, 오렌지 색깔선.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연결하고요. 아, 또 다른 거 건드려 가지고 또
잠시. 이게 왜 꺼져 있지?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듣죠, 얘네들이. 됐다. 그러면 요 LED 신호 들어가는 자리에 릴레이를 꽂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제가 요 켜짐을 누르면 릴레이 딱 소리 나면서 켜지는 거 보이죠? LED는 꺼졌죠? 이게 반전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LED에 불이 들어왔을 때 LED가 켜졌다라고 표현하고 꺼짐을 누르면 LED가 꺼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의 릴레이 쪽 설명은 또 얘기가 달라요. 릴레이의 출력 쪽에 접점이 3개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 3개가 있거든요. NO라고 된 쪽이 있고 COM이 있고 NC가 있어요. 그럼 이게 스위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COM은 여기 있습니다. COM. 실제 연결은 여기서 하지만 그럼 원래 이게 스위치가 NC 쪽에 오프돼 있을 때는 NC 쪽에 있고 작동이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접점이 여기 달라붙는 방식인 겁니다. 됐죠? 그럼 이 COM이라는 접점하고 NO라는 이 접점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모터의 양극을 연결했을 때 오프면 절단 나는 거고 ON이면 연결되는 거니까 이 릴레이의 특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제가 제안하는 연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외부 전원이 먼저 필요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USB를 연결하면 이렇게 악어찍게 빨간 선이 플러스 까만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모터는 극성이 없죠. 모터 둘 중에 하나에다가 플러스는 그냥 꽁으로 주겠습니다. 악어찌개 플러스는 하나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쪽 집게를 제가 요 딱 집어넣고 전원을 딱 꽂으면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선을 제가 떼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원 연결해도 당연히 작동이 안 될 텐데 요 선에다가 점퍼 케이블을 하나 딱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릴레이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선을 제가 연결하면 모터가 작동되고 띄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할 때 이 두 개의 선 하나는 릴레이의 COM에다가 연결하고 하나는 NO에다가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COM, 하나는 NO.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요 채널에다가 저는 꽂으면 되죠. 하나는 COM, 하나는 NO. 나눠서 꽂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좀 안전성을 위해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벌려놨고 그럼 릴레이가 켜지면 모터가 돌아가는 거고 됐죠? 끄면 멈추는 거고 다 됐죠? 다 만들어졌죠? 뿅 뿅 됐죠?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2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제 한 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저장. 다 된 게 아니구나. 모터의 상태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다 된 게 아니네요. 제가 모터의 상태를 넣으려면 저 트리거 되는 데가 요 위치니까 여기서 이제 정지 버튼이 눌러지면 정지 신호가 분명히 전송이 됐을 거니까 여기서 정지됐다고 화면에 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니까 텍스트 에어리어의
add 텍스트, 여기 있네요. set 텍스트 있죠, 여기. 가지고 가서, 자, 텍스트 에어리어의 이름은 텍스트 에어리어 1이고요. 여기다가 꺼짐, 오프 이렇게 띄우고, 여기는 켜짐. 켜자가 적히는지 일단 모르겠네요. 켜자가 적히려나? 켜자 적히네요. 좋아. 그럼 다 됐네요. 이제 이 코드가 들어갔을 때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작동시키고 그 결과가 LVGL 화면에 모터가 작동 중이면 켜짐이라고 나오고 꺼져 있으면 꺼짐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현재 상태를 반영해 가지고 자, 그럼 이거를 같이 보려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너무 좀 불안한데. 자, 요 정도 거리에서 한번 해보죠. 모터는 아래쪽에 달랑달랑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로우 레벨 트리거 방식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방금 프로그램이 업로드 될 때 릴레이가 켜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업로드 되는 동안에는 저 핀이 무조건 로우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 릴레이가 연결된 쪽에 뭔가를 다 뽑은 상태에서 업로드하고 다시 활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 이거 꺼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켜짐, 온 적힌 거 보이죠? 오프, 온.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이제 예제 2번 다 만들었고, 프로그램 업로드 할 때의 릴레이가 켜지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제 2번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들다. 이게 전용 색깔이 있었는데. 이거네. 화면이 왜 이렇게 됐죠? 제가 방금 뭘 눌렀는데? 이거 눌렀구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좀 쓸데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네요. 자, 셋업. 루프, 이게 다네. 그럼 여기 다 잡아놓으면 되네. 자, 예제 2번이었습니다.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그젠플 2의 UI. 자, 이제 다음은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스펫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모터 드라이버로 해도 되는데요.
모터 드라이버는 좀 이렇게 방향 제어까지 하려면 필요하고, 자, 아두이노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IRF520 모스펫입니다.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저 모터의 스피드를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연결하는 것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죠. 얘네들 연결 다 해제하고. 그리고 지금 모스펫은 ESP32 아두이노 입장에서는요, LED의 밝기 제어를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LED의 밝기 제어하는 거 이꼴 모터의 속도 제어다. 그럼 여기 모스펫에 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여기 파란 색깔 블럭이 2개, 터미널 블럭이 2개 있고 핀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GND, VCC, 시그. 근데 제가 회로를 그리다 보니까 요 VCC 핀은 사실 필요 없는 핀이던데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 핀은 21번 연결하면 되겠고요. GND는 GND, VCC 핀은 3V3, 3.3V에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연결 하나 안 하나 별로 상관없는 핀이에요. 실제 회로 보면요. 근데 VCC 핀은 사용 안 하는 핀인데 왜 만들어 놨을까? 실제로 이게 회로에서 사용이 안 되는 핀이거든요. 그래서 연결 안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내용에는 전부 다 이거 연결하는 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PCB 만드는 거 회로를 볼 줄 알면서 이거 보니까 내부적으로 VCC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2개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5V USB 전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출력입니다. 모터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니까 하나씩 선을 나눠 가지고 이게 꽂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터 전원. 그리고 이 시그 핀으로 LED 제어하는 신호를 딱 놓았을 때 LED가 완전 꺼짐이면 모터도 꺼지는 거고 LED가 완전 밝게 켜진 거면 모터도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결을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이제 UI 먼저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I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아까 서버모터 했던 거와 유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모터 속도를 여기다가 출력하고요. 초기 값은 0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도 감소, 요거는 속도 증가 이렇게 하죠. 됐죠? 모터 제어 시스템인 거는 같고 요거 익스포트 해가지고 바꿔 끼겠습니다. 그러면 UI 쪽은 간단하게 끝이 났죠. 딱 넣어주고 그리고 모터 LED 밝기 제어하는 코드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초반부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코드를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했더라? 엄청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터치가 될 때부터 아마 했을 거니까. 아니구나. 버튼 눌러가지고 했나?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었었죠. 여기구나. 자, 터치 될 때 어떤 버튼이 눌려있는지. LED 온 오프고 LED 밝기 여기 있네요. LED 밝기 제어를 하려면 필요한 코드가 요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요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자, 그럼 이 코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ESP32 내부에 내장된 함수입니다. LED 셋업, LEDC 셋업 어떤 특정한 그 채널에 가상의 채널 번호예요.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거는 0부터 어떤 가상의 채널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 채널에 5000 헤르츠, 작동 주파수 5000 헤르츠, 비트는 8비트 이런 식으로 그 설정 0번 채널에 설정을 하는 거고, 거기 생성한 0번 채널이라는 가상 채널에 실제 GPIO, PWM 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널 번호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LED 밝기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럼 LED 밝기 제어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뭐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마이 릴레이가 21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핀 모드 설정할 필요 없고 대신에 이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상으로 되는 핀이 이제 릴레이가 되는 거죠. 이게 채널 번호고 그 채널 번호에 릴레이 핀을 물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렵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코드는 지금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UI.c의 함수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요거 지우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똑같은 자카 툴에서 똑같은 거에서 라벨 안에 텍스트만 바꾼 거니까 함수 이름하고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속도 감소 버튼이 눌려지는 거고 속도 증가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럼 속도 감소 버튼이 눌려졌을 때는 여기 전역적으로 속도를 저장할 어떤 변수가 필요하니까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필요 없는 거네. 필요 없는데 제가 넣어놨네요. 메인에 아까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잖아요. int 스피드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0이고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속도 감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값이 10씩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증가 버튼은 10씩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정에서요. 이 설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값의 범위는 출력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255예요. 0이면 가장 꺼짐, 255면 켜지는 거와 같고 그 사이는 비례에 의해서 어떤 값이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입력값이 0에서부터 255니까 속도값은 0보다 낮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스피드가 0보다 작아지려 한다면 스피드는 그냥 0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한값입니다. 하한값.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올리다 보니까 255보다 커지려고 하더라. 그러면 255인 겁니다. 최대로 높을 수 있는 속도값. 그리고 각각의 속도값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LEDC 라이트에 스피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스펫하고 연결 안 돼 있는데 21번 핀에 LED가 연결돼 있으니까 LED의 밝기가 제어되는지를 본다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스펫하고 모터하고 이렇게 연결만 해준다면 DC 모터의 속도 제어하는 예제를 만들어낸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제 3번. 버튼 두 개를 두고 21번에 연결된 모스펫을 이용해서 DC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시오. 방향 제어는 지금 안 돼요. 방향 제어까지 하려면 모스펫 두 개를 쓰든지 아니면 모터 드라이버를 쓰든지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요 LED 여기 보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켜진 것 같고, 아 현재 값이 뭔지를 여기 출력을 하면 알 수가 있겠네요. 막 이게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꺼질 겁니다. LED가. 이 꺼졌죠. 이 상태가 이제 0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봐가지고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까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을 출력하던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요거는 문자 열만 출력할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자, 스트링 텍스트 스피드는 스트링으로 변환해가지고 딱 잡아놓고, 그리고 요게 여기 문자 열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형식이 안 맞으니까 CSTR 호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요거 두 줄. 요래. 그러면 속도를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출력 값은 0에서부터 255.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려면 255 나누고 100을 곱해가지고 0에서부터 100 퍼센테이지 가지고 출력해도 되겠죠.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됐고, 한번 요 현황판을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누르면 10, 20, 30, 40 쭉 이게 누르면 LED가 뭐 드라마틱하게 밝아진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값은 255니까 250에서 누르면 이제 255가 돼야 되겠죠. 됐죠? 여기서부터는 눌러봤자 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누르면 이제 10씩 내려가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아질 수 없고,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럼 이가 출력값을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다가 모스펫을 달겠습니다. 자, 지금 0 됐죠? 외부 전원이 잠시만, 일단 모타부터 여기 꽂아놨고요. 왜 드라이버가 또 안 돌아가지? 됐어. 그러고 요 자리에 악어 집게를 빼고 점프 케이블을 딱 꽂아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끼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그라운드. 자, 왜 이렇게 드라이버가 안 돌아가죠? 됐다. 그리고 요거는 빵판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냥. 아니다.
이걸로 꽂으면 되겠구나. 그라운드랑 시그널이랑 오렌지 색깔이 그라운드, 노란색이 시그널. 그럼 요게 그라운드, 요게 시그널. 요렇게 딱 꽂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다 됐죠? 여기서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니? 전원을 안 꽂아놨구나. 얘는 VCC 꽂아야 되는 건가? 제가 그린 회로에는 이게 모스펫에 VCC가 MCU에서 VCC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LED는 왜 갑자기 안 켜지지? 잠깐만요.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오늘 뭐 제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됐고. 그럼 노란색이 시그널. 이게 어느 정도 값까지는 그 고주파 소리만 나요. 지금 삑 소리 나는 거 들리죠? 어느 정도 인계값 이상 넘어가야 그때부터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냐? 이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고. 이게 이제 최대 속도입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감소 한번 해보죠. 뭐지? 아예 뭔가 아예 스탑 돼버렸는데. 아이 접촉 빵판이 약간 이게 좀 불량하네요. 그래서 다시 235입니다. 225, 215, 195, 175. 내려갈 때는 속도가 좀 이렇게 되는 게 보이는데 처음에 켜질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잘 안 돼요. 155, 145. 많이 느려졌죠? 125. 올려볼게요, 여기서. 135, 175, 215, 245, 255. 확 차이가 있죠? 0까지 내려가려면 좀 속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속도 제어가 되는 건 아니고 0일 때와 255 사이일 때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속도가 쫙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도가 제어가 된다는 것 뿐이지. 다 만들었습니다. 방금 보신 예제가 3번 예제입니다. 좋아.
정신이 혼미하네. 이제 모터는 요 정도 가지고 놀면 될 것 같네요. 속도 제어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초음파를 해야 되느냐? 아,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일단 이 지금 UI를 유지를 하고요. 초음파 센서 연결해가지고 초음파 값 측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딱 초음파 센서는 정해져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자, 얘는 잠깐 치아두고, 그럼 얘는 다 했고, 초음파 센서가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또, 이거 꽂아두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저 초음파 센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초음파 센서는요 4개의 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원에 3.3V를 연결해도 5V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죠. 고장나면 고장나는 거고. 핀이 4개입니다. 잠깐만요. 에코 트리거 핀이 VCC, 그리고 트리거라고 된 핀이 있고, 에코라고 된 핀이 있고, GND 있습니다. 이거 전원이죠. 근데 이 VCC를 3.3V에 꽂아도 되나 5V에 꽂아도 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5V에 연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ESP32는 3.3V 시스템이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5V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리거 핀은 ESP32가 초음파를 발사를 하라는 명령을 보내주는 그런 핀입니다. 발사! 하면 박쥐가 입에서 초음파를 발사하듯이 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쭉 날아간 게 어딘가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겠죠? 그게 요 에코핀에 요런 신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 신호를 ESP32가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깍! 한 시점부터 반사돼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속도가 있어요. 아마 29 마이크로세컨드 겁니다. 그러니까 초당, 그러니까 맞나? 이구나. 29 마이크로세컨당 1cm를 이동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한 시간을 알고 얘가 그 초음파의 속도를 안다면 속도와 시간을 안다면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속시거 옛날 그 과학 시간, 물리학 시간 이런 데 배웠죠. 속도와 시간을 알면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 거리가 초음파로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핀을 19번에 연결하고요. 에코 핀을 2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아니면 18번, 19번 이렇게 연결할게요. 요거 18번, 요거 19번. 됐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LED 너 이제 가고. 자, 해봅시다. 여기다가 딱 꽂아두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VCC 5V V인에 꽂아주시고 GND는 GND에 꽂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트리거 핀은 19번. 근데 이거 될지 안 될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긴 해볼 텐데 ESP32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제가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 일단 다 꽂았습니다. 그러면 측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신호가 얼마 간격으로 보내야 되더라? 잠깐만요. 로우, 하이, 로우.
사각 펄스 그 모양을 제가 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트리거 핀으로 이런 사각 펄스 초음파 발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로우로 전환하고 2 마이크로세크, 하이로 전환하고 10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로우로 딱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네요. 깍 발사하고 바로 읽어드리면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핀 정의부터 한번 해보죠. 싹 다 지우고 샵 디파인 트리그 19번 에코 18번 그리고 트리거 핀은 발사하는 핀이니까 아웃 출력으로 선언돼야 되고요. 발사 에코 핀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인풋으로 돼야 되겠죠.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루프가 중요하죠. 여기 루프에서 자, 초음파 사각 펄스를 발사한다. 자, 디지털 라이트 자, 트리거 핀에 이제 먼저 신호를 로우로 내립니다. 로우로 내리고 딜레이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딜레이 말고 딜레이 마이크로세크 있거든요. 2 마이크로세크 유지. 그리고 하이로 전환합니다. 신호가 이제 사각 펄스 위쪽으로 상승 엣지가 발생하겠죠. 요 상태에서 10 마이크로세크 유지. 그런 다음에 다시 로우로 전환합니다. 그럼 로우 하이 로우 사각 펄스가 딱 만들어져서 초음파가 깍 하고 발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에코핀에 사각 펄스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 여기서 이제 블로킹이 됩니다. 블로킹이 된다는 말은 트리거 핀에 발사가 되고 에코핀에 되돌아올 때까지 코드가 여기서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무한 딜레이가 걸리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LV 타이머 핸들러라는 게 호출될 리가 없겠죠. 화면이 멈춰 있는 겁니다. 초음파 신호가 리플래시 될 때까지는 LVGL에 어떠한 인터랙션도 줄 수 없다. 그 말은 터치를 해도 터치가 안 먹는다와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P32의 그 스레딩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RTOS가 됩니다. 화면을 리플래시 하는 부분하고 초음파 값을 가져오는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딱 돌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또 다 새로운 영역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논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가져오려면 펄스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이거 반환값이 unsigned wrong이네요. unsigned wrong 변수 이름을 뭘로 하죠? 갔다 왔다 걸린 그 시간 왕복 시간 TT 하겠습니다. TT 펄스 인이고 에코핀 이거 순서가 뭐더라? 왜 설명이 이따가 없죠? 아마 에코핀에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 이런 식으로 아마 정의를 할 거예요. 에코핀에 하이 신호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거를 알아내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PT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피곤하다. 여기서 거리가 나와준다면
UI 구성해 위젯 구성해 가지고 그 값을 거기다가 띄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ESP32에서 초음파 센서를 처음 한번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값이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났죠? 아, 이거는 그 LVGL 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요거 일단 주석 해놓고 할게요. 요거 지금은 위젯 작화 필요 없으니까. 좋아. 프로그램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게 잘 돌아갈까요? 아, 모르겠다. 오! 가까이 있으면 숫자가 줄어들고, 오,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또 너무 빈번하게 하면 또, ESP32가 힘들어 하니까, 100mm 초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mm 초 간격으로. 그럼 여기도, unsigned long main t 만들어주고요. 요 일련의 작업을 0.1초 간격으로 하면 되겠죠. if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100보다 크다면 메인 t에 밀리스를 대입하겠다. 0.1초마다 실행이 되겠죠. 그럼 요 한 사이클을 요 안에서 하되 이제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플로트 디스턴스 거리는 TT가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에요. 시간을 속도가 아까 그러니까 29 마이크로 초당 1cm 가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환 관계대로 따지자면 이거 29로 나누면 센티미터의 왕복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도 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또 2를 나눠야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럼 이 디스턴스를 시리얼 모니터에 또 한번 출력을 해보죠. 단위는 센티미터. 이게 센티미터가 거리가 나와준다면 이제 저거 화면에 띄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동시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자, 제 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줄어들죠? 근데 이거 보면 지금 102라고 나오는 값 있죠? 이거는 여기 어딘가에 받쳐서 지금 102가 나오는 거고, 한계값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깨악 하고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맥시멈 처리를 해버리는데, 그 맥시멈이 제가 이거 초음파 센서를 들어보겠습니다. 2400 뭐 나오는 거 보이죠? 저게 그러니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을 때 최대 거리가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손바닥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반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손바닥은 잘 안 되고 평평하면서 좀 반사가 잘 되는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잘 됐었습니다. 요런 박스.
박스 가지고 제가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자, 보이죠? 지금 10cm라고 나오죠? 조금 한번 밀어볼게요. 9cm, 8cm, 7cm, 6cm 됐죠? 아,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럼 끝났습니다. UI 화면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다 필요 없고, 노칸다의 초음파 센서 시스템, 초음파 거리 감지 시스템. 폰트를 조금 큰 폰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폰트 2는 이거 커다랗게 이렇게 좀 띄우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 16, 2배, 4배, 한 4배 정도, 16의 4배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64 정도? 64 정도의 코리안 폰트 투 크리에이터. 용량 오버가 안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거대한 글자가 폰트 2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는 폰트 1이 아니라 폰트 2를 잡아 넣겠습니다. 오, 좋죠? 이렇게 크다랗게. 요거도 폰트 2. 거리 측정값. 이 디스탄스. 야, 측이 준다. 인베디드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 UI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약간 배경 색깔 이런 거는 못 바꾸나? 배경 색깔을 좀 산뜻하게.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 요런 컬러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요 상태로 유지하고.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자, 이 다 됐습니다. 자, 익스포트.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제 4번 맞죠? 예제 4번. 이제 예제 4번 들어갑니다. 쏙. 또 폰트가 새로 들어갔으니까 컴파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자, 일단 그거 감안하고요.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디스턴스가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에 잡아놓는 코드는 이미 가지고 있고, 쓱 가지고 가서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 1 아니네. 맞는데? 맞는데 왜 아니라? 저 이거 주석해놨구나. 자, 이제 UI가 들어왔으니까, 자, UI 텍스트 에어리어에 요 디스턴스를 바꿔가지고 잡아 넣는다.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들어갈 거니까 딱 알아서 들어가지겠죠. 다 됐죠? 그럼 0.1초마다 초음파 센서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위젯에 텍스트 에어리어 위젯에 출력을 한다가 되겠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다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너무 크게 했나? 뭐 해보고 아니면 또 줄이고 그러죠 뭐.
제가 김베디드님 원하는 거를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요거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필요한 거 만드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뭘 원하는지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음파 거리 재는 거 다 알려드렸고 화면에 값 띄우는 거 다 됐고 응용해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음에는 이제 뭘 한번 해볼까나. 자, 이거 컴파일 되는 동안에 재미난 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도어락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거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나? 그거 재밌겠다. 약간 비밀번호를 따따따따딱 입력해가지고 잠금이 풀리냐 마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확실히 폰트가 큰 게 들어가니까 용량이 커져서 그런지 업로드 한참 걸리네요. 자, 됐죠? 그럼 여기서 박스 떼기가 이렇게 보여줘도 되죠? 되죠? 초음파 센서였습니다. 멋있는 화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짠, 짠. 왜 저쪽으로 가지 글자가? 막 스크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러네. 이거는 왜 괜히 텍스트 에어리어를 써서 그런 것 같네요. 라벨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텍스트 에어리어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또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 뭐 다 됐죠? 예제 4번이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예제 4번. 초음파 센서 HSLR04입니다. 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 값을 화면에 출력하시오. 요런 예제였습니다. 셋업 마지막 루프. 자, 다들 즐겁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도 한 판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후원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아주 후원하기 좋은 화요일 저녁 아닙니까? 그죠? 후원의 밤 그런 느낌인 거죠. 후원의 밤.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예제.
저장해주고 이그젠플 4의 메인 압축 4의 UI. 일단 요 작가 툴에서 한번 그 각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키패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주니까요. 키보드 딱 까는데 요 키보드 타입을요. 넘버 모드가 있었죠. 그죠. 넘버 모드 요걸 딱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따따따따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을 여기 하나 만드는 거죠. 원라인 모드로 딱 하고 그러고 플레이스홀더는 필요 없고요. 패스워드 모드 이거 하면 예를 들어 1, 2, 3, 4 입력했다 하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은 비워두고 1, 2, 3, 4 누르고 요 V 표시 이거 딱 누르면 뭔가 비밀번호 누른 게 완료되는 형식으로. 근데 지금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저게 될까?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키보드. 키보드가 지금 어떻게 저거를 인식을 시켜야 되려나? 내가 지금 누른 키가 뭐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유저 데이터. 그게 텍스트 에어리어에 셋되는 거다. 다음 요 키보드 이벤트가 어딘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걸 거잖아요. 일단 요 키보드는 저번에도 했지만 키보드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 물고 들어가야 돼요. 요 눌러보시면 타겟 텍스트 에어리어 2 지금 만들어진 거 요거 선택하면 여기 뭔가 누르면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LVG 자체에서 거기까지는 해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여기 키보드에서 V표 이거 누르잖아요. 요거 누른 게 인식이 되면 텍스트 에어리어 2에 지금까지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비밀번호가 맞네 아니네를 판정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요마이 하고 여기다가 맞냐 안 맞냐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결과. 일단은 결과라고만 써두고 맞으면 인증 성공 아니면 인증 실패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에 디지털 도어락. 좋아. 그럼 이 키보드 자체에 내부적인 이벤트가 뭔가 있을 건데 그거는 저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쓰라고 두고 별도의 이벤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이벤트가 키보드가 KB니까 KB에 지금 이벤트 핸들러가 뭘 붙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없네. TA 이벤트 KB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네.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아닌데. 생성하면 내부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메인 코드 쪽으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좀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벤트가 아마 자동적으로 다 생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결이 되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약간 물음표 상태로 뒀다가 언젠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이벤트가 어디 있을 거거든요. 여기 공개되어 있는 거는 없네요.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숨어 있으면 드러내기가 어렵겠다. 자, 그럼 여기 보면 키보드에 대한 어떤 함수가 붙어 있겠죠.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콜백 함수가 어디 붙어 있을라나?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네요. 컴포넌트 뭐 요런 데 있을라나?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제가 한다면, 제가 이걸 극복을 한다면, 좋아. 어떻게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키패드 자체에 제가 별도의 이벤트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value changed가 가능하다네요. value changed 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녹한다 원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요거 다시 날려주고요. 속전속결로 해보도록 하죠. 빨리 지워줘. 시간이 없다. 잡아놓고, 그러면 얘는 UI.c에 가면 함수가 있겠죠? 얘를 일단 납치해 옵니다. 납치해 오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 싹 다시 정리해 주고 여기다가 딱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딱 했을 때, 보자, 이벤트 get 코드 좀 눈치껏 딱 봤을 때요, C12가 키보드니까 get user 데이터.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힌트가 없는데요. 너무 힌트가 없다. 지금 누른 게 뭐냐? 누른 게 뭐다라는 거를 딱 어딘가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포커스드. 코드가 포커스드. 야, 이 너무 골치 아프다, 그죠? 일단 유저 데이터 KB 이거를 받아서 set text area. 그러니까 이거는 키보드 값을 텍스트 에어리어에 잡아 넣도록 뭐 하는 뭐 그런 형식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벤트 코드 아니고, 그럼 요 타겟에서, 그럼 요 타겟이 키보드겠죠? 키보드 자체가 지금 뭐가 눌러졌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랑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게 버튼 매트릭스니까 버튼 매트릭스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버튼 매트릭스. 이거 좀 비슷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버튼 매트릭스를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겠네요. 괜한 짓을 하고 있었네. 근데 이거는 작가 툴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라 가지고 화면 구성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좋아, 그럼 여기서 눌러지면 여기겠죠, 그죠? 눌러지면 딱 해가지고
selected. 얘가 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쟤도 따지고 보면 버튼 매트릭스일 것 같은데.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요 잡아 넣어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 오브젝트가 타겟이 되겠죠? 그죠? 타겟. 이게 과연 먹혀져 들어갈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안 나네요. 자, txt. 야, 아무래도 시간 안에 못할 것 같다. 그냥 이거는 되는 데까지 예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두고요. 나중에 정전식 터치나 뭐 다른 예제 만들 적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힌트가 없으니까, 그죠? 누가 봐도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 ID 값이 나와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을 누르면 오! 오! 되네요. V 표시 눌리니까 요거는 표현할 수 없는 문자고 인덱스가 7번이네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체크 모양 있잖아요. 요 체크 모양을 눌렀을 때의 ID 값이 7이에요. 그러면 다 되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ID가 텍스트 저거는 필요 없고, 만약에 if 요 ID가 7인 경우에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른 경우, 그러니까 비밀번호 막 누르면 뭔가 막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저 체크 박스를 누르게 되면 그 비밀번호 누르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LVGL 내부에서 하는 거고, V 표시 눌렀을 때 처리되는 거는 제가 별도로 하나 빼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현재 입력된 값을 비밀번호와 비교한다. 그럼 비밀번호도 문자 열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저 위에 스트링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스트링 패스워드 1234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입력한 비밀번호하고 맞으면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현재 입력해 놓은 값은 무엇인가 또 알아내야 되겠죠. 현재 지금까지 들어있는 값이 뭔가. get 뭐시기를 찾으면 되겠죠. get 뭐시기 get text 여기 있네요. get text. 그럼 얘를 딱 가지고 와서 스트링에다가도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now 패스워드는 자 요건데 요 오브젝트 이름이 텍스트 에어리어 2네요. 됐죠? 그러면 스트링 간에는 비교가 되니까 만약에 얘가 얘랑 일치한다면 비밀번호가 맞는 거고, else면 이거 아닌 거잖아요. 어렵다 그죠? 노 일치. 그럼 일치한다면 지금 그 결과가 레이블 2의 그 결과가 출력이 될 거니까 라벨에 또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이거죠. 딱 가지고 가서 딱 쓰고 여기 라벨 2 UI 라벨 2 여기다가 인증 성공, 요거는 인증 실패.
같이 하면 이게 되면 다 된 거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 아, 굉장히 두근두근하네요. 될까 말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 일단 맞는 거 한번 해보죠. 1, 2, 3, 4. 이게 맞는 비밀번호잖아요. 요거 V 표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인증 성공. 그러면 틀린 비밀번호. 1, 아니, 눌리는 게 좀 속 터지네. 4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증 실패. 된다 그죠? 그러면 그건 확실히 되는 거죠. 1, 2, 3, 4. 인증 성공. 됐네요. 그러면 여기 따라서 뭐 이렇게 그 가상의 뭐 도어락 같은 게 일시적으로 열렸다가 풀리면 되겠죠. LED 같은 게.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딱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방금 예제 5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제 5번. 자파 툴에서 키보드를 숫자 패드로 전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화면을 구성하시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대부분 하나 아셔야 될 게 UI가 있는 대부분 어떤 시스템에서는 작업 방식이 똑같아요. 버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뭔가를 하겠다.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요. 콜백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벤트. 근데 내가 이 클릭을 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가 얘가 유일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튼 눌렀을 때에 이벤트가 동시에 2개가 발생하는 거죠. 콜백 함수가 2개가 터지는 거니까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그게 어디 적용이 된 거냐면 애초부터 자카 툴에 요 키보드 눌러보면 텍스트 에어리어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얘가 뭔가 누르게 되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이 입력이 되게끔 하는 내부의 이벤트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메인 코드로 빼와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는 걔대로 돌아가라고 두고 저는 이 키패드에다가 이벤트를 한 개 더 붙인 거예요. 콜백 함수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이벤트 2개가 동시에 방방방방 터지게 되는 건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V 모양으로 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0, 1, 2, 3, 4, 5, 6, 7번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가 7번입니다. 이걸 누르면 7이라는 아이디 값이 이 코드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7이 확인이 되면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꽤 어렵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버튼 매트릭스 쪽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키패드가 버튼 매트릭스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해보니까 그게 맞네요. 버튼 매트릭스는 참고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버튼을 여러 개 그룹핑한 거. 다 됐죠?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이게 다네요. 얘는 상당히 어려운 듯 했으나 뭔가 좀 할만하면서 좀 그렇네요. 이해를 하면 뭔가 좀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드 꽤 재밌는 형식의 코드니까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 ESP32 단독으로 하는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는 ESP32를 인터넷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에 빡 연결시켜 놓고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떤 LCD 화면에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공유기랑 접속을 했는데 그 IP 주소가 뭐를 받았는지 이런 거 이 화면에 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는 동안에 뭔가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띄우면 좋을까?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이 다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한테 뭔가 전송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집어넣어 주고 외부에서 뭔가를 전송해 줬을 때 여기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IoT 프로토콜로 뭔가 제어되는 뭔가를 여기 달아놓고 제어된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 화면은 화면에서 눌러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고 IoT에서 보낸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고 제어한 결과를 여기다가 띄울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딱 하면 아주 꿀잼일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이런 거를 주제로 쭉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LCD가 바뀝니다. 다음 주까지는 ILI 9341 유지가 되고요. 다음 주는 LCD가 이걸로 바뀝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ST 7796의 정전식 터치입니다. 이걸로 바뀌어서 이거 한 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또 LCD가 바뀝니다. 7인치 정전식 터치로. 근데 요거는 ESP32 보드도 바뀌어요. ESP32 S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LCD에 ESP32가 붙어 있어요. 제가 요거 할 적에 가지고 와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네. 그러면 LVGL은 다음 주 2편하고 그 다음에 하고 총 16편까지 하면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끝나고, 그 다음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다양한 LCD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동그란 LCD에 뭐 출력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주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LVGL 시리즈는 한 18편 정도까지, 아직 한 8편 정도를 더 해야 되네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ESP32 영상 표현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카메라 영상 여기 띄우는 거는 저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 됐으니까 이거 예제 저장을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뭐든지 예제가 만들어지려면 녹한다에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그젠플 5의 메인. 제가 ESP32를 좀 기피하는 이유가 캠을 기피하는 이유가요. 그 녀석은 업로드하는 게 너무 별로예요.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절차가 너무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한때는 그거 가지고 예제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됐어.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앞으로도 나는 이 흥미진진한 것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파격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모두가 녹한다에게
화력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저는 그걸 시드머니로 방법을 캐내가지고 열심히 방법을 알려드리고 열정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제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 활동 자금이 없으면 그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디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녹한다에 후원 계좌를 빵빵하게 녹한다의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주셔야 제가 앞으로 돌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안내를 드린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멤버십이라고 부릅니다. 멤버십 제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내지는 구독이 아니구나. 가입 이런 버튼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누르시고 금액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정기 결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유튜브가 먹습니다.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거 유튜브 배만 불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급적이면 후원 계좌를 통해 가지고 녹한다에게 좀 이렇게 좀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저는 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기브 앤 테이크의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도 이걸 하려면 뭔가 좀 파이팅 넘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가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 참 재미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은 거기다가 뭔가 좀 더 명분이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재밌긴 하지만 제가 이걸 하기 위한 뭔가 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여기다가 자금까지 더 빵빵하다면 시너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슨 리님입니까? 채널 정보에 링크가 연결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채널 정보에 링크가 다 연결 안 된다. 제 채널이 링크가 안 된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심심한 녹한다. 카카오톡 그 채팅방 검색하는데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20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 채팅방이 나올 건데요. 비밀번호가 2024-0101입니다. 4자리 2024년도 1월 1일이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비밀번호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채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흥미 떨어지면 나가셔도 됩니다. 아주 자유롭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녹한다가 뭔가 녹한다의 레이더망에 걸릴 만한 이상한 행위만 안 하시면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한 행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행위, 뭐 광고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뭐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예의가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녹한다 판단 하에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녹한다 기준입니다. 규정 없어요. 녹한다 규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그냥 폭넓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별로인 것 같다. 여기 있는 게 커뮤니티에 해가 된다. 쫓아낼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만 활동을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링크 말하는 거죠? 제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링크가 걸리는 거라서 안 나오진 않을 건데요. 보자. 나의 유튜브 채널 어디냐? 내 채널 보기. 아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라고 나오네요. 제가 이거 링크 고쳐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링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제 블로그 주소가 요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www.tstory.com 여기 들어가면 제 블로그 메인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메뉴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두이노 누르시면 아두이노 관련된 거 쭉 나올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링크 걸어 놓은 거라서, 물론 링크도 고쳐 놓긴 하겠지만, 요거 들어간 다음에 이거 누르면 방금 그 링크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이 무슨 말이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보면 되죠? 아마 제 생각에 요 주소 뒤에 한글로 아두이노 뭐 이렇게 된 게 변환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여기에 뭐 이렇게 된 게 원래 이게 저 그 웹 관련된 그 주소 관련된 걸로 인코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지? 뭐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제가 고쳐 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인지했습니다. 자, 이제 녹한다를 더 붙잡으실 분들이 없다면 이제 녹한다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까지는 이거 할 거니까 제가 이대로 연결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요거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저 알리에서 검색해 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요거 됐죠? 터치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6월 10일하고 6월 11일이겠네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할 거고요. 오후 8시 15분에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대로. 근데 11시 15분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8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근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LVGL에 관심 있으신 분이었군요. 그러면 빨리 녹한다와 진도를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많은 의견 주셔도 좋고요.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근데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고 한 게 저 녹한다의 어떤 흥미를 끌면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뭔가 별로 재미가 없는 어떤 거 같으면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카트